안녕하세요. 네. 참석해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겨울방학하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를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설명해 드릴 거고, 저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들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 설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수영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현재 이제 1학년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예배 고2여가지고 이제 수영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수행평가를 내요. 그러면 그 문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개념이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험 보지 않고 뭐 이제 뭐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행평가를 무시 못할 게 보통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30% 정도 들어갑니다. 20% 넘게 들어가는데 학교 시험이 이제 내신은 두 개 합해서 35%,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해서 35%, 수행평가가 30%예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면 저희가 이제 학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저희가 좀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크게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우선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처럼 증명을 내요. 증명을 내는데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감점 요소 같은 것들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점을 당하지 않게 제가 이제 풀이를 세세하게 다 써줘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에서 몇 쪽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그 유사 문제도 또 찾아서 아이들한테 다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확인 학습을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2시에서 4시 반에 끝나면 그 이후로 아이들 확인 학습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주말에 수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주중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그 주중에 아이들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아이들별로 제가 출석부를 다 만들어서 오지 않으면 전화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누구, 그리고 수요일은 누구, 목요일은 누구, 시간대 뭐 오고 아이들한테 통신문이 다 나갔습니다. 시간대 뭐 오고 그때 제가 뭘 하겠다는 것도 다 명시해서 이름 다 박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주중에는 주말에 공부했던 거라든지 자기가 부족했던 거 이제 질문 먼저 하라고 합니다. 질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놔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른 애들 질문 받을 동안.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다 풀면 뒤에 답만 나와요. 그러면 그 답을 아이들이 다 채점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거 문제를 제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풀이가 잘못되거나 풀이가 자기가 찍었거나 그런 것들은 아이들을 다 발견해서 다시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자기가 방법으로 풀었는데 맞았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틀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풀이 같은 경우 다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4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페이지에 다 풀이 쓰게끔 하고, 그래서 수영평가 같은 거, 수영평가도 이번에 보니까는 우선고에서는 아직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했는데 그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 증명이 있어요. 증명을 제가 이제 2반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도가 빨라서 다 증명을 했었는데 H반하고 T반은 이제 이번 주말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따로 하라고 해서 그걸 쓰는 걸 확인하고 해서 수행평가는 확실히 진행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하고 부교재예요. 부교재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없는 학교들은 그냥 일반 교과서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데, 교과서 아이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다 하고, 뭐 수행평가로, 뭐 과제로. 그러니까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는 이런 수행평가를, 교과서를 몇 초까지 해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해온 아이들은 몇 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 풀었다고 하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놓으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교과서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대비 저희들은 몇 주 차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다음 주에는 경우의 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그러니까 좀 우선고가 부교재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많이 줘요. 배경보다 프린트를 많이 주는데, 우선고에서의 프린트는 교사용 자료집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자료집에서 거기서 발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배경고 서술형이 2문제였는데 10점이었습니다. 만점이. 근데 평균이 2점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23문항이어가지고 거기까지 다 못 간 거예요. 문제수가,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서 못한 애들이 있고, 그리고 했는데도 1번 문제가 올해 3학년 나형 시험에 나왔던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날에 아이들한테 이거 꼭 풀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10문제, 어려운 것들만 해서 10문제를 해서 풀어보자고 했는데, 그게 서술형의 1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문에 안 풀어보면 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교재하고 아이들 교과서별로 또 학교별로의 특징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시험 대비 교재를 발전편하고 실력편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전년도하고 5개년치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기출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금방 18개 학교의 기출문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본 모의고사를 반드시 좀 풀어야지만 학교 시험에서 나왔을 때 어려운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 본 거라든지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블랙라벨이라든지, 학교에서 부교재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블랙라벨이라든지 1등급 수학 그런 데서 출제를 해요. 근데 그 출제가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베끼면 이제 뭐 학교의 일부 그 교재만 사용을 했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발췌한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그거는 아무나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 구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립니다. 그래서 과제가 좀 많아요. 과제가.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별로 다 이제 아이들 크리링에서 주중에 못한 것들은, 주말에 못한 것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선생님별로 다 잡아서 제 채점하고 제 첨삭을 같이 진행합니다. 저희 방학 때 영양 털이에요. 저희 여기 T반 아이들인데 수원을 내신을 보는 거니까 수원을 진행합니다. 수원을 이제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방학 동안에 이제 지수로 함수, 삼각함수하고 수열을 다 끝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그냥 수업으로는 해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만 설명을 해서도 이 3달 동안, 이게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작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평일에 주중에 야자 하는 학교도 있고 야자 안 하는 학교도, 자율학습 안 하는 학교도 많은데 거의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아이들 10시까지 이제 잡아놔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뒤에 시간표를 보여드릴 건데, 도저히 개념만 설명해서도 이걸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늘려놨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다시 한번 중간고사에 맞춰서 문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적을 할 거예요. 이번에 현재 예비 고2 아이들은 수원하고 수투가 이제 공통범위예요. 서로 공통범위인데 이따가 저희 대입상담 해주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확통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최소 3과목을 끝내려고 해요. 3과목. 그래서 수원하고 이제 T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하고 확률통계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이제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있어요. 2학년 올라와서 기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만 선택 특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기하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부터 좀 많이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그래도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하는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T반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미적하고 확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1월달 시간표예요. 1월달 시간표인데 아침 10시에 진행할 겁니다. 10시에 진행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잘 보이진 않는데 수원하고 미적하고 확통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그날 그 주에 배웠던 것들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테스트가 그냥 아이들 테스트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르쳤던 조교들이 있거든요. 저희 가르쳤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0시에 지나가는데 아이들 저희가 너무 다 잡아놓으면 다른 학원은 못 다녀요. 언어도 해야 되고 외국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대를 아이들한테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냥 아이들이 의심하냐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들한테 다 확인받아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 시간대 없어요. 없는데 영어학원 간다고 얘기하고서 나갔어요. 저희 데스크에서 다 추적 체크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잠깐 어디 갔다 오고 그럼 저희는 아이들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미리 받을 겁니다. 미리 받아서 각자 자리하고 책 나눌 수 있게 서랍도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리 그리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때는 이렇게 10시까지 있고 바로바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질문 받고 가면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질문 받고 가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과제하고 질문들은 이때 아이들 다 진행할 겁니다. 다 진행해서 과제며 테스트 본 거에 대한 결과를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 받고 그러고 나서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해서 나가는 단원을 좀 빠르게 나가겠지만 그것들을 모르는 게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기존 시간대에는 그래서 수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을 그냥 2시간 반씩 2번 해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 내용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 나오는 게 지수로고 함수인데 지수하고 로그라는 단원이 아이들이 기호가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학함수예요. 예전에는 그 전에 정교육과정에 때 아이들이 사인하고서 X자만 나오면 그냥 다 별표를 쳐올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계산, 아이들한테 항상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산을 좀 빠르게 해야지만 학교 시험 볼 때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 아이들의 시험 보러 가면 다 계산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어느 정도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얘네들은 제가 4시간씩 하는데 여기는 2시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이 있는데 이때도 아이들 항상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는 애들은 이 주중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아이들한테 먼저 서명을 다 받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전자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않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정규 수업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온 거하고 나간 거 다 이제 어머니들한테 문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아이 몇 시 퇴실했다는 거 하고 몇 시에 입실했다는 거 다 해주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놔서 그 다음에 H계열입니다. H계열은 수원하고 수투를 끝내요. 확통은 공통적으로 다 끝냅니다. 확통은 다 공통적으로 끝내는데 수원하고 이제 수투예요. 그 T계열 아이들이 수투를 한 지가 좀 오래됐거나 또 많이 까먹었는데 그 전에 보면 여기도 미적이고요. 얘도 미적이에요. 이 미적과 미적을 계산이 다른 것뿐이지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미적을 하다 보면 얘 미적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3월달에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 진행을 안 하면 이때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또 까먹어서 여기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수원하고 수투예요. 언니. 제일 중요한 게 수원 수투입니다. 수원 수투가 안 되면
이 미적도 안 되기 때문에 선택 아이들이 다 확통을 하겠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금 경우의 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말이 어렵대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계산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확통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지난번에도 색칠하기를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네가 그 생각을 했다면 이 확통 경우의 수의 첫 단락이 그거예요. 빠짐없이 꼼꼼히 하나하나 센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선생님 이거 경우에는 생각 안 하나요? 그러면 다 분류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통은 현재 3학년 애들은 잘 안 틀려요. 9문제에서 10명 나오는데 잘 안 틀리는데 틀리는 애들은 그걸 분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쪽 순열과 조합쪽이 가장 어렵고 이 확률은 이 순열과 조합이 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통계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돼요. 통계는 공식만 외워도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진행하고요. 미적하고 미적분하고 함수의 극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수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도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H반은 아이들도 진행합니다. 확통 그 다음에 이게 수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현행 내신 보는 거는 제가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 반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는 반들도 있는데 T반하고 H반은 제가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해서 아이들 어려운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봐야 돼요. 많이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하고 그런 것들 기본 위주로 프린트가 진행이 되고요. 교재 자체도 이제 이 아이들은 자의술이 아니면 그 이상의 교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2학년 되면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출제들이 다 수능하고 모의고사예요. 근데 그거를 안 풀어보고 교과서만 풀어보면 그 교과서만 풀고서는 학교 시험을 보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수능하고 내신하고는 아예 문제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3학년 아이들 모의고사하고 그런 것들 풀리지 않으면 아이들 수능 준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본적으로 아이들 문제 나갈 때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2개월입니다. 2개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수원하고 수투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통은 선택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제가 생각을 여기는 이 수원하고 수투하고 확통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다 아이들이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야 뭐 이거 다 하고 기백도 다 해라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 내신에도 들어가는 거고 수능 과목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원반입니다. 이 원반은 다른 반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T나 H 계열 아이들은 한 번에 4시간을 수업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이 원반 같은 경우는 제가 2시간씩 쪼개놨어요. 이게 2시간하고 1시간 반하고 2시간하고 이렇게 2시간짜리를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주중에 3번을 진행합니다. 주중에 3번 진행하고 수투 진행하면서 수원도 또 진행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한 번에 많은 것보다는 같은 양이어도 조금 나눠서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눠서 이 아이들의 시습은 저희가 배웠던 이 내용을 바로 시습을 진행하는데 이 아이들은 끝나면서 저녁 시간 지나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고 바로 진행해서 그 주에 오늘 했던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 다음날 까먹는 한이 있어도 그날 다 하게끔 과제를 보면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는 시작하자마자 질문 없고 그 전주에 나왔던 것들 아이들한테 많이 틀렸던 내용도 잠깐 리뷰한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투반입니다. 이 투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원하고 얘네들 수투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리를 진행되고요. 이 쓰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리반 애들은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안 해요. 주말에 지금 현재 학원에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한 거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월 달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그냥 주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E3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저희가 화 목으로 진행한다면 화요일날 일찍 끝나서 바로 오라고 해서 아이들 개별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 진행하고 나서 진행하려고 저희는 E3반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수학도 했지만 이제 과학하고 이제 이 컨설팅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따 질문 한 번 더 받고요. 저는 여기서 먼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서학과학과에서 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네, 저는 고등부에서 생명과학하고 화학 담당하고 있고요. 네, 방금 수업하다 넘어가고요. 열심히 찾아요. 네, 이제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그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방학 동안 프로그램 설명하셨죠. 예, 그래서 그 방학 때 10to10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과학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저희 실장님이 많죠. 일단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 처음 첫째시면은 이제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건 통합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네, 그 수능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내신에서 등급만 받으면은 네, 뭐 무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다라면은 이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과정이 들어가는데 물화생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은 두 과목을 골라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2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요 원과정에서 이제 2개를 고르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배우는 과목수는 상이하고요. 부은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이라서 과중 아이들은 요 4가지를 다 배워요, 언니.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이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등급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부은고를 제외한 과중학교를 제외하고는 4과목에서 3과목 선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번에 이제 그 지금 현재 1학년부터 그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 이제 자연계열 대학을 자연계열 쪽으로 이제 진학하는 학교는 여기에서 2개 하고, 그다음에 사탐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자기가 자연계열이나 이제 공학계열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3과목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과정, 물리투, 화학투, 생투, 지투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면은 내신만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투과목을 수능에서 꼭 봐야 돼요. 근데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연대든 고대든 아니면은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의대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투는 내신만 챙기면 됩니다. 물론 투를 선택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은 대학에서 어떤 그 배울 때 어떤 어드밴티지는 있겠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언니.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명과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과학이 제일 많이 해서 지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 올해 보니까 이제 생투가 제일 많더라고요, 언니. 근데 많아 봐야 10,000명이 안 돼요, 전국에서. 네. 그거는 1등급 받기가, 시체만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유재석 만나기보다 힘들어요. 저는 너무 적어서, 이거는 선택을 안 합니다. 내신만 챙기면 되는데, 이 내신 때문에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방학 동안에 이 내신을 어떻게 개설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요. 내신 때문에 겨울방학 그 귀중한 시간을 3학년 내신 때문에 이거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챙기면 되는데 그것도 언제?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개설해달라고 하는 거 다 거절한 대신에 3학년 때 4주 동안 내가 수능과 별개로 내신 대회 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챙겨야 할 건 뭐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 자기가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제가 4주 정도면 내신 챙깁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요, 네, 그 대부분 선생님들은요, 이 투과목 내신을 쉽게 출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겨울방학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 과정은 수능이 아니라면, 즉 서울대가 아니라면은, 네, 3학년 입학하기 전까지는 약간 생각을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준비는 내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머니, 수능 킬러 문항이 내신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대부분 수능 기출에서 끌어옵니다. 근데 수능 기출에서 끌어오실 때 막 그런 막 허접한 문 이런 거 안 끌어오세요. 보통 그 서술형 문제가 있는 학교라면은 서술형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킬러에서 뽑아옵니다. 그런 쉬운 문제들은 뭐 아이들 뭐 다 맞출 테고 결국 등급은 그런 서술형 킬러가 아니면은 뭐 서술형이 없으면 객관식 킬러 문항에서 등급이 갈릴 텐데 그게 결국은 수능이에요. 저는 2학년 때부터 자기는 선생님 저 1학년 때 내신을 좀 망해가지고 1학년 때 내신이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와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정시밖에 답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정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저한테 혼납니다. 왜냐면은 내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학생이 수능에서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지금 이제 예비 고2니까 1학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내신 때 몰입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원과정을 몰입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네, 내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에서 그렇게 좀 놔버린 아이들은요 수능에서 고득점 뽑아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과목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물리원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가 킬러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힘들고요. 왜냐면은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역학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자료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들이 파동 나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네, 화학은 그 물화생지 4과목 중에서 화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예비 2학년 학생들 화학 수업 하다가 이제 넘어온 건데 1단원인데 네, 중간고사 단원이에요. 네, 중간고사 단원인데 네, 뭐 이게 좀 제목부터가 조금 그렇죠.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인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래는 기말고사 끝나고 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공부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2학년 올라가가지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 그러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바로 그냥 개설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3주 정도 수업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6시 반에 불러다가 계속 보강하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다 망가져요. 그리고 2학기 네, 중간고사가 아니고요, 어머니 기말고사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단원에서 애들 그냥 다 폭로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잘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 쉽게 생각하시면 크푸당칩니다, 어머니. 예, 1학기 기말고사에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인데 이 단원 어머니들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다 공부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우리가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그냥 망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아시겠죠? 유전. 네, 이거는 뭐 수학에서 조건부 확률 이런 걸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제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그 다음에 지구과는 솔직히 좀 쉽습니다. 쉬운데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난 다 알아. 난 다 외웠어. 지구가 퍼펙트해 하고 시험을 봐도 100점이 안 나와요. 즉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해야지 아이들이 지하고 점수를 뽑아냅니다. 과목별로 이제 조금 이제 다루고요, 어머니.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과목별 킬러 문제인데요. 물리학 같은 경우인데 요 문제예요, 어머니. 요게 이제 아이들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그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머니. 풀기 싫어요, 그냥.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근데 이걸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 5분, 10분
써버리면은요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푸는 연습은 당연히 시간을 공을 오래 들일수록 네, 아이들이 더 잘 풀고요. 그 다음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정말 힘들어하는 게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문항을 해석하고 보면 다 미지수입니다. 대부분 다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 미지수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짧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네. 생명과학 같지 않죠? 네. 그다음 요즘 우리 아이들 이런 거 풉니다. 네, 이거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킬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킬러는 아닌데 수능에서는 중킬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등급이 갈리진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중학교 때나 아니면은 저희 세대 때, 그럼 저희 세대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외워가지고 하면은 돼. 뭐 교과서대로 하면 돼. 절대 안 됩니다. 생명과학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비중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1등급 컷은 굉장히 낮아요. 이유는 그럼 불나방 같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뭐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제가 좀 단어를 좀 표현을 좀 써보면은 내 밑에 그냥 깔아줘요. 애들이 정말 많이 깔아줘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상위권 애들이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쳤어요. 이번 모의고사 망쳤어요. 그러면 제가 웃어요. 등급 보고 얘기해. 3학년은 제가 이제 등급을 보거든요. 2학년까지는 등급을 안 봐요. 근데 3학년 등급을 보는데 등급 보고 얘기하자. 그러면 등급은 높아요. 그만큼 이제 그 잘못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학문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보시면은 문제 되게 쉬워. 되게 쉬워요. 이게 이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3번. 맨 앞에 이제 그냥 거저주는 문제. 근데 배점이 3점이죠. 이유는 뭐냐면은, 보시면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지구과학을 뭐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이 보시면은 다 아는 얘기, 다 내가 아는 단어들. 하지만은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 얘가 맞냐, 틀리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또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기억,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알아. 그 다음에, 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가? 니은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억 니은을 딱 찍었는데 답은 5번이었던 거예요. 기억 지금.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정확하게 공부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기억은 맞췄으니까. 니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가 엄마 나 이거 실수야. 선생님 저 이거 알았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수 아니에요. 우리. 그럼 디테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도 3번 틀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3번 틀렸어요. 바본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무한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3 때 수능 때까지 그게 무한반복이 되면은 수능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3학년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3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성적이 너희들 수능 점수다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3월부터 쭉 해서 모의고사 점수는 오를 수 있어요. 과탐은 올립니다. 과탐은 올립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대부분 한 절반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수능이 되면 다시 3월 점수로 떨어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의고사잖아요. 점수가 쭉쭉쭉쭉 올라가 긴장도 좀 덜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전에서 내가 지난고사 때까지 최고점 찍었는데 이번 수능 때 내가 최고점 찍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저는 처음부터 3월부터 그냥 쭉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고득점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선택 기준 묻지마식 선택이 재수를 부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 가지 케이스예요. 묻지마식 선택이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 과탐에서 생지가 우주 최강조합이에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두 개가 우주 최강조합인데 자기 점수하고 자기 공부하는 성향하고 스타일하고 그런 거 고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냥 갔다가 망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 목표하고 상관없이 공부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됐었네요. 이런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나눠보면은요, 의대, 치대, 한의대, 투과목 선택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면 물론 좋죠.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는 거면 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대신에 만점 받아야 돼요. 공부의 양이 정말 눈 뜨고 숨 쉬는 시간에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대 의대를 접고 의대, 치대, 한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은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목, 그 다음에 물리 선택 잘 안 합니다. 이유는 실수가 당락을 결정해요. 이 아이들은. 얘네들은 무슨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원과정에서 뭘 선택하든지 간에 점수는 나와요. 모르는 개념 없고요.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다 풉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은. 근데 그 당일날, 수능 당일날 실수 한 방이 그냥 학교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공부하기 편한 과목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하고 정시가 목표라면 당연히 투과목은 선택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내신하고 투 과목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타 다른 과목도 수학, 영어, 국어, 그 다음에 2학년 내신 과목들이 제대로 선행이 안 돼 있으면은 불가능합니다. 투를 그때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신에서 펑크가 나버리면은 당연히 서울대 지역균형 추천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공부 양이 정말 많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그 외의 대학들은 투과목 선택은 사치. 가산점이 있긴 있습니다. 투과목 선택을 하면. 하지만 그 가산점보다는 내가 다른 과목에서 한 문제 더 맞히는 게 가산점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투과목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최강조와 생명 지구과학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절대적인 어떤 등급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전혀 다 배제한 상태예요. 그래서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등급 1등급 커트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등급이 어려워도 커트라인이 그 정도, 쉬워도 그 정도. 막 뒤통수 치듯이 커트라인이 막 물리원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1등급 컷이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2등급, 3등급으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명하고 지구하고 선택했을 때는요. 하지만 이것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정말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막 저주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구가 막 저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점수 좋은 과목, 내가 공부하기 편한 과목, 여기에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더수학 더학해서 실력을 논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창피한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면은 이거 진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머니들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시스템은 누구나 다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스템 만들 때는 항상 학생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전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전달하는 수준이 목표, 전달하는 정도가 목표라면 인강 들으세요. 인강 들으면 됩니다. 싸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고. 하지만 저희가 지식의 전달로 끝나지는 않고요.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을 전수를 할 거예요. 실제로 요건 이제 제 제자가 생명과학 2를 선택했던 아이인데 그 녀석이 썼던 이제 노트 1부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지도를 하긴 합니다. 이건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필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습하는 방법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도를 하면서 지식의 유통기한을 늘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인데, 저더러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 정말 정리 잘했고요. 이 녀석 결과는, 수능 올 1등급 나왔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능 노트 필요해요. 수능장에 들고 가는 노트, 수능 노트.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3학년 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2학년 때
수능 공부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3 2학기가 되면은요, 항상 내가 공부한 흔적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예전엔 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했던 건 이거였지? 내 질문이 이거였지? 이런 거 자기가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고3 때 못 만듭니다. 2학년 때 자기가 공부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예비 고위 물리원 강좌 커리큘럼인데요. 이건 뭐 제가 그 보시기 쉽게 월별로 정리를 다 했고요. 지금 예비 고위 지금 요 반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반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시작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그 난이도는 베이직, 그 다음에 챌린지,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고요. 시작하는 반 베이직 코스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가져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반은요, 어머니, 요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역학이 끝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원은 지금 요 반이, 화요일 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반이고요. 요 반이 2월 말까지는 베이직 코스가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챌린지 코스인데, 챌린지 코스가 제 교재가 이제 레벨 2인데, 여기까지는 해야지 아이들이 내신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상당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 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인데 얘네들은 좀 일찍 시작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드밴스 과정을 지금 10월에 들어가고 현재 챌린지 코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일요일 반. 요 반도 지금 시작한 지 1년 다 돼가요. 그래서 챌린지 코스가 마무리가 되고, 네, 어드밴스 과정까지 가게 되면 제가 자신있게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교재, 레벨 3에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자력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전국 50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정도로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꾸려져 있는 교재고요. 전부 다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거든요. 그 다음에 일요일 2시,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어드밴스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능을 봐도 최하 2등급은 나옵니다. 아무리 못 봐도 2등급은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투를 진행을 할 거예요. 대부분 서울대를 목표로 할 테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구과학은 이제 신규 개설 강좌입니다. 페이지 코스부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 이제 여기를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데, 물리학 1, 물고문이라고 지었어요. 네, 물리 고인물 문제, 어려운 문제 풀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1학기 중간고사가 킬러 단원이라고요, 역학 쪽이. 그래서 5주 동안, 방학 동안에, 5주 동안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쭉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 중간고사 대비 1단원 박살내기예요. 1단원은 5주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과 학원과 어머님들께서 겨울방학 동안 한 코스를 그냥 딱 다 선행해가지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해봤죠. 해봤는데,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운데, 점수를 못 뽑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선생님 작은 목표다. 이번 중간고사 1단원, 우리 전부 다 상위권 랭크 하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저걸 하자. 그래서 원장님이 10-10 얘기하셨죠? 네. 그때 저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수업 다 깔 거예요. 다 깔고 요거 화학 중간고사 대비, 그 다음에 생명과학 생기부, 기말고사 부수기, 도표 해석하기 요거 다 깔 거예요. 오전 타임에. 그리고 수강료 아마 원장님 말씀하셨나요? 수강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돈 욕심 난다. 하지만 니들 대상으로 내가 돈 벌 생각은 없다. 저는 수강료는 이제 많이 이제 할인을 해서 실장님 데스크 실장님한테 아마 문의하시면은 깜짝 놀라실 만한 어떤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희가 뭐 가격으로 쓴다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원장님이 걱정 많이 하세요. 저한테 선생님 그렇게 고생하는데 되겠어? 한번 해볼게. 작은 목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대략 한 30명 좀 넘게 있는데, 언니, 지금 1학년, 예비 2학년만, 목표. 서울대 6명 보내기. 이 안에서. 그게 목표를 잡는 저는 아이들한테 줬어요. 1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이번처럼 하고 다녔어요. 아이들 성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반신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선생님 약속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얘네 공부 빡세게 시킬 거야. 수능 노트 제가 만들 겁니다. 아이들 개인 거예요. 질문 제가 다 받아가지고 개인별로 다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묶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문 노트 내가 다 만들 겁니다.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약속 지켜. 지켰어. 니들은 뭐 할 거야? 니들도 약속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좀 빡세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다음 내용이 3부 내용이 언니 컨설팅이에요. 제가 볼 때 어머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고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언니 메모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많이 하세요. 컨설팅님께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미담은 제거 그거만 집중합니다. 네, 이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이제 수학과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 이제 2022학년도 이제 변화하는 대입 전략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가시네. 자, 그래서 주요 대학 전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대입 개편안하고 이제 주요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입 개편안은 이제 우리 아이들 2022학년도 현재 고1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주요대 전형은 이제 2021학년도 지금 이제 고2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간 아이들.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애들 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게 내년에 발표합니다, 예정하면.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이제 내년에 보게 될 거고. 일단 대입 개편안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학생부가 바뀌었죠, 우리 애들은. 내용을 아실 테지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 인적사항, 뭐 학적사항, 추가사항으로 해가지고 뭐 통합하겠다, 삭제하겠다, 뭐 명칭을 바꾸겠다, 뭐 민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4번에 이제 수상경력, 학생부에서의 수상경력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예전에는 상이 큰 걸 좋아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이 큰 것보다는 다양한 방면에 애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전경 관련된 거에 수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종종대로 학생부에 기재하지만 상급 학교,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개공하는 개수를 제한해서 학기당 1개씩만 하게 하겠다. 그래서 최고 6개까지 이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3학년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2학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최고 5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6개까지 하려면 재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자료를 미제공을 합니다. 뭐 테셋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인정이 되는 자격증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입자료로 미제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거에 관심 있는 아이가 아닌 이상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로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1학년 때 나 뭐 하고 싶어,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두 개를 썼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엄마 거는. 애들 것만 쓰는데, 이게 항목이 삭제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얘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 진로희망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많다 보니까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까지 축소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없앴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보면은, 요게 이제 가장 요새 말이 많이 나오는, 우리 다음 학년도에 이걸 없애냐 마냐 하는, 그죠? 이제 자진공동이라고 해서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까지는 아직 들어가요. 네, 들어갔는데, 일단 봉사활동도 특기사항을 이제 미기재해요. 특기사항을 미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다니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1학년 입학했을 때, 나 이 동아리 가고 싶어. 내가 전공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동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율동아리예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가입 제한은 두지 않고 학년당 1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동아리명하고 동아리 소개 정도만. 얘가 그 안에서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소논문이 이제 완전 안 되는 거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다 기재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내 것만 해줘요. 교회 거는 안 해줘요. 그런 식으로 다 줄입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내 진로 희망관도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분량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많이 삭제하거나 줄인다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한 이 학생부 변화예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교과 습관자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내신이죠. 성적이 나오고, 성적 밑에 교과 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목별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는 어떤 아이다 라고 적어주는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써주는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야 가지고 와봐라 내가 써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요거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방과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방과 활동이라는 게 제가 고3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을 계속 봤었을 때 이 방과 활동이 없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 세특 맨 마지막에 얘는 방과 활동 뭐를 몇 시간 있었다가 항상 찍히거든요. 항상 찍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미기재한다고 했습니다. 미기재한다는 건 대학에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방과 활동은 요새 하나요? 안 하게 되죠. 몇 년 전까지 막 방과 활동 교사 막 장려하고 막 자격증 따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실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중학교 거고, 독서활동상은 뭐 현행 유지. 독서활동도 이제는 뭐 내용 같은 거 없습니다. 저자하고 책 제목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동, 행동특성이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인데 이게 꽤 많은 분량을 썼었거든요, 천자를. 근데 이제 요것도 축소해서 500자 정도. 전체적으로 학생부는 많이 축소를 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편안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공정한 첫걸음이라고 해서, 원래 공정했으면 보다 나을 필요는 없었겠죠. 실제로 이제 첫 번째, 1번 분야라고 해서 학생들의 제도적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의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따가 제가 21학년도 걸 보여드릴 텐데 21학년도에 주요대는 이미 30% 이상 다 뽑아요. 주요대학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2022학년도 아이들은 정시 주요대는 40% 이상 하겠다라는 안이 지금 바로 얘기가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정시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에 자유로 하겠다. 지금도 자율입니다. 현재도 자율이고, 대신 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없어지거나 축소가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수능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2학년도에 수능을 봐서 이제 처음으로 바뀌는 수능이 되죠. 바뀌는 수능이 됐을 때 나라에서 발표한 게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 문화, 선택으로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수학도 문이과 부분 폐지하면서 수학 원투, 고2 때 배우는 주요 과목이죠. 요거를 공통으로 하고 학통, 미적, 기하 중에 특기를 하겠다. 영어하고 한국사는 그대로고, 탐구가 이게 핵심인데요. 되게 웃겨요. 사회하고가 총 17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라. 2개.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선택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비율을 공통을 75, 그 다음에 선택을 25. 그럼 이렇게 딱 던져줬을 때, 이제 국어를 보면은, 독서문화는 필수구나. 그럼 이제 합법과 작문부가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딱 보시면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거 딱 봤을 때 합법 작문, 언어와 매체. 대체적으로 이 매체가 들어가면 뭔가 좀 쉬워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화작을 선택을 할 거고요. 국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난이도를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몰릴 확률이 좀 더 크죠. 그리고 현재 수능에서의 국어 영역의 화작이라는 내용은 아주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원투가 필수고 학통, 미적, 기하면은 실제로 아무 불이익이 없다라면은 확률과 통계 쪽으로 다 몰리겠죠. 이게 제일 쉽잖아요. 그나마. 그죠? 미적 기하는 이제 폭이 이제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사회과학을 두 개를 같이 하라고 그러면은 지구과학하고 생활과학을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막 외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암기적인 부분이 강해서.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던져놓은 거고, 결론은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이제 던진 거예요. 나라에서는 판을 짜준 거고. 그래서 발빠르게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 23개 정도 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학년, 22학년도 애들. 자, 이과학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가고 싶은 대학 여기 다 있죠? 자, 이 대학들은 이과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특기를 해라. 그리고 과학은 두 과목을 선택해라. 서울대 서로다는 두 과목 원투. 이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이과 구분 폐지는 없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그리고 미적하고 기하 이게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적을 더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기하가 진로 선택이라서 그게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수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상으로는 기하 파트는 석차백분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AB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미적은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선택을 했겠지만은 내가 3학년 때 나가는 과목에서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주요 대학,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그 학종을 생각을 하셨을 때 이과를 간다라면, 특히나 공대를 간다라면 기하를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학종은 서류를 보는 거라서, 이 학교에 기하가 개설이 됐는데 너는 왜 그걸 안 들었니? 이렇게 연대에서 얘기를 했죠. 물리 2를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등급선이 안 나오고 학종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기하를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뭔가 좀 더 쉬운 과목을 하면서 차라리 수능이나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뭐 제2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대요. 언어의 인원수가 적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게 간접 연계로 전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3학년이 되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만 듣고 있으니까, 풀고 있으니까 이제 연계 교재를 이런 식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연계 교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3학년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가 된다는데 안 풀 필요가 없어요. 꼭 풀어줘야 되고, 나머지 50%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해소해 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점수가 나눠서 이제 절대평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한국사와 영어의 절대평가가 수능에서 어떻게 그 반영이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에서 한국사는 서울대는 필수 응시, 연세대는 수시 모든 전형에 수능 조건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한양대는 원래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4등급 이내면은 이과는 무리가 없고 고대만 3등급 이내면은 수시에서는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필수 응시라는 거는 한국사는 그냥 필수 응시예요. 한국사 시험을 안 보면 수능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수학이 너무 싫어요. 그럼 수학 시험을 안 보면 돼요. 1교시 끝나고 대기실에 있다가 3교시 보면 돼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옵니다. 수학 성적 빼고. 근데 한국사는 시험을 안 보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필수 응시라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수시에서는 등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고, 근데 정시에서는 서울대에서부터 쭉 보면 다 점수를 감점을 시키죠. 서울대 0.4점 꽤 큰 점수입니다. 그럼 이제 쭉 보면은 5등급, 6등급, 대체적으로 4등급 정도 사면은 감점이 없겠죠. 그죠? 자, 이런 표를 보면은, 정시에서가 수시에서 한국사는 어디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에서 더 중요합니다. 정시는 물론 점수가 까이지만은 수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서강대 논술 전형을 썼어요. 수능 끝나고 그 주나 그 다음 주가 이제 논술 시험이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 수능 잘 볼 것 같아서 이제 조건 충족할 것 같으니까 가서 논술을 봤죠. 논술이 내가 배웠던 게 나와서 잘 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한국사를 밀렸어서 5등급이 나온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딱 하루니까요. 수능 하루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논술을 아무리 잘 봤어도 그냥 조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근데 내가 서울대에 갔는데 한국사 5등급을 받았어요. 검수가 감점이 되겠죠? 근데 원서를 접수할 때, 정시 원서 접수할 때 불이익은 없어요. 수학을 다 맞으면 돼요. 수학을 다 맞으면 어쨌거나 원서 쓰는데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도 있고. 그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사가 중요합니다. 한국사는 대부분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3학년 때 한국사를 나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점점 기억이 멀어지죠. 그래서 3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한국사 준비는 한 번 정도 점검해주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25점 넘겨요. 17점 막 이렇게 나오는 데 많아요, 실제로. 25점이 넘어야 4등급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연대까지 똑같이 이제 연대하고 한양대는 조건이었고, 서울대 등급 조건 포함, 고대 등급 조건 포함, 성균관대만 2등급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등급 조건에 포함이거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점수폭이 커져요. 0.5점, 그다음에 여기 5점, 여기 1점, 99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영어는 수시보다 정시에서 더 중요해요. 실제로 점수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수시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대부분의 수시 조건이라는 게 4과목을 다 요구하는 데는 의대밖에 없어요. 요새 의대도 거의 3과목 합 4를 요구하지 4과목을 다 요구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2합 4나 3합 6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럼 영어를 못 봤어도 다른 걸로 조건을 충족하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시에서는 타격을 받으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이게 연대가 작년까지는 2등 받으면 10점 빠졌었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었는데 조금 줄여졌죠. 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1등급 비율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 영어는 놓으면 안 돼요. 저희는 수학과 학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제고라고 해서 이거 이제 아까 학생부 내용에서 이제 사교육 위반으로부터 한국 정당에 따라서 인적당, 수산경영, 뭐 자유노활, 토론을 쭉 다 줄였다고 했죠. 이게 줄여들면은 결국은 서류를 보는 겁니다. 입학자정과는 서류를 봐야 되는 건데 서류 평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지금도 물론 내신이 중요하지만 내신밖에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3과목 특기사항. 그래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잘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애들한테 잘 써줄까요? 내신 좋은 애들한테 잘 써줘요. 그리고 내신 좋은 애들이 선생님하고 눈을 자주 마주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고 수행해서 되게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잘 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가 지나고 났을 때 이걸 기억해서 써달라고 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행평가나 뭐 이런 거에서 그 마무리를 졌었을 때는 꼭 기록을 해놔야 돼요, 아이가. 그리고 학기 말에 선생님들이 대놓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뭐 쓸 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 기록해놓은 걸 반영해서 내 전공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대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대방송 밑에는. 그다음에 수상한 개수가 주니까 이제 높은 상이 유리한데 높은 상을 타기 위해서 나 딱 한 번 하나만 딱 보면 높은 상이 딱 나오나요? 모든 영역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참가를 하면서 상을 높여봐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기존 5,000개에서 3,100개 이것도 줄여요, 실제로. 1번, 2번 한번 합쳐가지고 1,500자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원래 2,500자였어요. 1번 1,000자, 2번 1,500자. 근데 확 줄여버렸어요. 4번 자유라고 이제 합쳐가지고 800자. 여기 800자, 1,000자, 1,000자 이렇게 줄여가고 교사 추천서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학교장 추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기준 선발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 평가기준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거는 지금도 많이 공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행학습 영역 평가라는 걸 찾아보세요. 거기에 전년도의 논술 문제라든지 면접 기출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걸 평가했는지가 다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내신 평균 점수까지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거. 종합은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발표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형명칭 표준화 학생부 교과 뭐 이거 크게 의미 없고요. 대입정보 포탈 기능 강화해가지고 대학 어디가 들어가시면은 아이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점수 모의고사 입력하면은 대학 어디 갈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볼 만은 한데 저는 그냥 UA 써요. UA라든지 메가라든지 이런 걸 써요. 이제 면접 부실고사 학생부 기반에 맞추면 면접 범위 원칙이라서 자, 재신문 기반 부실고사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심층 면접이라고 하죠. 수학과학 문제 주고 풀고 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재신문 기반보다는 최소화를 유도하겠다. 이제 폐지가 아니라 최소화를 유도하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연대, 고대, 종합전형도 다 재신문이죠. 블라인드 면접은 현재도 시행하는 학교도 꽤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재신문 부실고사가 유지 학습부담은 그대로 내기 꽤 어려워요. 서울대를 준비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연고대 문제도 이게 막 심층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굉장히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학습부담이 그대로 되는데 뭐 이거를 뭐 지금 2학년 올라갈 때부터 대비하는 게 아니라 3학년 됐을 때 성적이 나오면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적성고사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전형도 폐지돼서 논술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은 이 중위권의 강좌들,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유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점검할게요.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 종합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실기 위주가 있다. 그래서 수시에는 이 네 가지 유형,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위주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를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이렇게 6개를 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셨었어요. 수시는 그냥 6개의 티켓이 있는 거고 이건 전형 유형입니다. 학생부 위주에서 교과 전형은 교과 중심,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은 비교과, 교과, 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가지고 서류평가도 하고 면접평가도 해서 뽑는 전형인데 내신 비중이 꽤 큰 종합 전형입니다. 입학전형 전형.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전형이고 이 실기 위주의 전형이 예체능 전형도 포함되지만은 수학과학 특기자, 그다음에 외국어 특기자가 이 실기 위주에 들어가요. 근데 주요 대회에서 수학과학 특기자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외국어 특기자만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이게 수능이고 정시에서 실기는 예체능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고요. 이게 2014년도에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니네 너무 복잡하게 뽑으니까 대학들 이렇게 해서 뽑아라 해가지고 대학들이 잘 따라주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교협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 내년에도 2022학년도 때 발표하겠죠. 모집 인원이에요. 대학별로 예정안을 발표하면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표를 발표를 하는데 내년에 21학년도에 교과 전형을 보니까 전체 인원의 42.3%를 뽑겠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교과 전형으로. 그다음에 종합 전형을 보니까 24.8%.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67%가 되죠. 그럼 다 뽑는다는 거잖아요. 논술은 3.2, 실기가 5.4, 그래서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시를 77%를 선발하겠다라고 한 게 2021학년입니다. 정시에 보면은 수능이 20%고 쭉 줄어서 23%가 정시. 그럼 실제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을 놓치면 대학에 가는 문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또 틀린 말이에요. 이게 데이터의 오류라고 해서 이 표 자체는 전체 4년제 대학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데이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보면은 서울대서부터 대학 숙제까지 한 15개 정도 되는 대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1학년도 보면. 자, 교과 전형을 봤더니 전체의 42%를 보는데 요 대학들은 7.7%밖에 안 뽑아요. 없어요. 서울대 없고 연대 없고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대 없습니다. 안 뽑아요. 대체적으로 요 남은 학교들 고대가 좀 비율을 높게 뽑고 나머지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대학의 인원의 7.7% 정도를 뽑습니다.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죠. 주요 대학은 왜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내신 문제. 그렇죠.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에 1.5등급과 이 학교에 2.5등급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을 보니까 다 뽑아요. 비율도 꽤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43.7%, 24.8%. 전체 대학에서는 이 주요 대학에서 43%, 절반 가까이를 종합 전형으로 뽑죠. 종합 전형은 내신을 점수화시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뭔가를 숨길 수가 있죠. 데이터를 오픈을 할 때. 그래서 1.8인데 왜 떨어뜨리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종합 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략 12% 정도를 뽑는데 이 주요 대학이니까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은 상위권 대학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연대하고 성균관대 의대 논술 안 뽑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없어요. 논술이. 그 다음에 실기 전형 보시면은 4.8%인데 여기에서 꽤 많은 인원 2,100명이나 뽑아요. 그래도. 근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없어요. 수학과학 특기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대는 30% 이상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서울대와 고대가 아직 고수를 하고 있어요. 2022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일단 연대가 35%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도 30%, 성균관대 32%, 쭉 그러면 건대 같은 경우 39%예요. 그 다음에 38%도 있어요. 홍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정시 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 정시 비율을 이게 예정안이거든요.
이 예정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연대가 지금까지 뽑았을 때 2015서부터 2019까지입니다. 예정을 29.2% 30% 미만이라고 하라고 해서 29.9%를 뽑았는데 2015학년도에 실제 모집 35%, 16학년도 39%, 38%, 37%. 100% 모집이 없어요, 수시에서는.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연대 때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연대가 35%를 뽑겠다고 했죠, 21학년도에. 그럼 거의 45% 가까이 됐거든요. 정시. 절반 가까이가 넘어가는. 우리 아이들 때는 지금 나라에서 40%를 밀어붙이고 있고, 어제인가? 풍주한이 50% 하자고 막 그 발의했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정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주요 때는 수능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학생부 종합으로 먼저 애들을 땡기려고는 하지만은 정시는 싫어하지 않거든요. 수능 자료를 해서 좋아하거든요. 싫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섰을 때 서울대가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2022학년도. 그래서 우리 30% 맞추겠다. 30% 맞추겠다. 그러면 20% 이렇게 뽑다가 20%, 23% 이런 식으로 뽑다가 이렇게 뽑겠다. 23%, 22%를 뽑다가 했는데 뚜껑을 열어서 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체능만 넘겼어요. 그래서 예체능 비율이 늘어나서 30% 목록 표면상으로만 맞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서 심층 면접 푸는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빨간 게 이제 없는 학교고, 있는 학교들도 잘 보면은 교과 100이 있고, 그다음에 비교과가 플러스되는 데가 있고, 서류가 있고, 면접이 있고, 막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비교과만 포함되는 데는 사실상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과 100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결공사 뭐 대부분 다 만점 맞거든요. 그래서 내신으로만 보면 대학이에요, 니들. 근데 서류나 면접에 들어가면은 그 와중에도 내신 좋은 애들끼리를 1단계를 걸러서 거기에서 면접까지 보겠다. 그래서 그중에 좀 더 똘똘한 애를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이 수능 최저, 나중에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한양대 작년 거고, 이게 중앙대 작년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니까 경영학부가 1.16이에요. 기계공학과 1.1입니다. 평균적으로 돼요. 기계공학과 1.1이니까 내신이 1.1 나오려면 정말 괴물이죠. 2등급이 한두 개 있는 거예요. 남사 5일. 그죠? 이 아이는 지방국립의대를 쓰면 합격합니다. 근데 왜 한양대 얘가 기계공학을 한양대를 정말 가고 싶어서 썼을까요? 최저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여기 썼겠죠. 그렇겠죠. 한양대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 기준이 없으면 내신 커트가 굉장히 높아져요. 중앙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으니까 경영학이 1.43으로 되고 정치국제 1.5이 좀 높죠, 얘들 다 상대적으로 다. 그리고 간호학과가 2.03까지 갑니다. 이때는 꽤 높았어요. 3합 5, 3개 합 5, 1, 2, 2. 1, 2, 2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실제로 3학년이 됐을 때. 왜 어려운지는 이따 수능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 그래서 이 2.3, 성문고등학교 여자애 2명을 작년, 재작년 다 간호학과 중앙대 교과를 보냈거든요. 걔가 2.22랑 2.23이었어요. 비슷했어요. 근데 교과 전형으로 쓰고 최저 맞추면 된다. 했더니 첫 번째 해가 대기 11번 받았고, 그 작년에가 대기 9번 받았어요. 다 1차 추합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 이게 평균 점수니까요. 그 정도 선이면은 써볼만해. 근데 중앙대가 약간 낮췄어요. 이 3합 6은. 근데 중앙대는 또 학교장 추천이라는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요건 또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죠. 실제로. 그래서 최저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를 가지고 상당히 비교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서울대서부터 중앙대까지를 쭉 보시면은 중앙대가 원래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 없어졌고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최저는 많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최저는 많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서울대, 연대, 고대와 이 서성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전형을 딱 보셨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기교사, 면접이 있죠. 그죠? 서강대랑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성균관대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에 입시에 있어서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연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뺏어올 수 있을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냥 거기서 최저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미리 땡겨가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납치 전형이라고 하죠. 납치를 당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행복해요. 근데 간혹 불행한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가 보고서 원서 제출하는 건데 9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썼다가 수능을 다 맞아버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극히 드문 일이고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은 서류평가만 하니까 이제 최저도 없으니까 내신 좋고 활동 좋은 애들이 여기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이 약간 뭐 종합이라고 종합은 종합인데 지역 균형은 말 그대로 학교장 추천이죠. 전교 1등 2명, 문과면 이과면에서 학교에서 2명씩 쓰는 거고 일반 전형이라는 게 이제 면접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 그리고 여기 면접평가 활동을 수용 국제형으로 나눠지지만 결국 면접이 상당히 어려운. 고대가 좀 많이 바꿨어요. 이 학업 우수가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를 확 통합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계열적합으로 뽑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목하실 게 이 서강대가 1차, 2차가 이 계열고등 학과분들이랑 유사하게 지금 바꾼 거거든요. 얘네들이 원래는 특목고를 위한 학종과 일반고를 위한 학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얘네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열고등 학과분들. 그 다음에 그 이하 대학, 이대부터 경희대, 외대 쭉 있는데, 얘네들 표를 잘 보시면은 면접이 있는 전형과 그 다음에 면접이 없는 전형을 약간 공존시켜요. 그래서 서류를 먼저 뺏어 올려놓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면접을 하냐는. 그러니까 각 대학들마다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가지고 전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아이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예전에는 서울대 쓰는 애가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수능 조건에 따라서 수능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대를 쓰면서 고대도 쓰면서 건국대도 써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건국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저가 없어지니까. 논술위주 전형입니다. 논술위주 전형은 이제 남아있는 학교가 이제 서울대하고 고대 없이 연대서부터 쭉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최저 기준이에요. 대체적으로. 최저 기준을 못 맞춘 상태에서 논술을 준비한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학종이나 교과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내신이 어설프게 나오면서 모의고사는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논술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종으로 써봤자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자보다 높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논술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논술을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1월 20일 날 보는데요. 11월 모의고사에서 이과 아이라면은 그 수학 성적이 대략 상위 95%이네요. 95%이네요. 1등급에서 2등 맨 2죠.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겨울방학 때 수리 논술을 시작하면 돼요. 지금서부터 할 필요 없어요.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리 논술을 그때 시작해서 여기 연대서부터 중앙대 사이에 논술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수능을 그걸 맞추고 나서 해라.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연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장에 갔었을 때 수학 1등급인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근데 그 이하 대학들에서도 논술이 많거든요. 실제로 뭐 경희대라든지 한양대 엘카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이나 아주대라고 예를 들게요. 아주대는 수능 끝나고 2주 후에 시험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대이나 내가 여기서 봐요. 아주대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어요. 애들이 되게 많은 거겠죠. 최저가 없으니까 마지막 기회니까요. 오늘 딱 와서 애들이 쫙 여러 명 있으니까 딱 보면은 다 나보다 잘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주대. 수학 1등급은 많이 나오면 8,000명, 적게 나오면 이제 6,000명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의대. 그럼 그 인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주대 수학 1등급이 나오는 애는 정말로 수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가 다 5등급인 언어 장애인들이겠죠.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없어요. 대표님이 뭐고 만약에 그 1등급 언어 장애인이 나하고 같은 과를 썼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2등급 한 중간 정도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2등급 중간 정도.
걔네들도 다른 영역이 밸런스가 맞으면은 정시에 건대 정도 가요. 실입 때나 잘 낮은 걸로 하면. 그러면은 아주대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2등급 맨 끝에서 3등급 맨 위에 아이들이 싸웁니다. 논술 성적을 가지고. 논술 시험이 아주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걔네들 성적 오픈한 거 보면은 논술 점수가 평균 막 50점이 100점 만점 50점.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아이들이 그 평균 성적 50인 거에서 만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2등급 끝에 하고 3등급 맨 위에가 논술시험 딱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시험 잘 보나요? 네. 그날 시험 잘 보나야 돼요. 내가 준비했던 게 나온 아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2등급 끝에 잡으려고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수학 실력이거든요. 이과에서는. 수학 실력이 되면 나중에 2주 동안 파이널만 듣고서도 거기 가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안양고 남학생이 내신이 올 5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모의고사는 3학년 때 정신 차려가지고 수학을 좀 해요. 수학을 2등급 왔다 갔다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가 다 5예요 또.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데 야 너는 정시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수시에서도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럼 너는 할 수 있는 게 적성밖에 없다. 가천대 써라. 수원대도 써라. 수원대도 정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니까 한양대니까 쓰고, 한양대니까 아니라 아주대 쓰고, 강원대 쓰고, 숭시대 쓰고, 그다음에 하나 네 맘대로 써라. 인하대를 쓰던. 이렇게 해서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10월 달에 그 수원대가 먼저 발표를 해요. 합격했대요. 우리가 잘 됐다, 너 이제 다 때려치고 아주대 거 기출문제나 풀어라. 그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 주에 가천대도 합격했대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나서 아주대 수능 끝나고 파이널반 수업 듣고 그래서 논술시험 봐가지고 아주대 기계공학과 최초 합격했어요. 경희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제로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는 이해도 하고 막 풀어요. 근데 직접 풀려고 하잖아요. 못 풀어요. 수학 1급이 안 나오면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못 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과 아이들은 좀 달라요, 이과. 문과는 이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글도 써야 되고, 배경 지식도 써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늦어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시작할 때 학교에 논술 특강 같은 게 생기면은 그거 들어주는 게 좋아요, 주의를. 아니면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주의를 꾸준히 해주는데, 대신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바로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냐면 푸른 때도 충족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크죠. 그게 논술이고요. 실기위주 전형은 이제는 수학과 특기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어 특기자 빼고는. 서울대 없고, 연세대는 이제 보시면 국제인재만 있죠. 외국어, 그다음에 인문계열, 컴퓨터학과 11명 있어요. 평균관대 하는 게 없고, 한양대에서 소프트웨어 13명, 글로벌. 2대만 과학특기자 53명 있고, 거의 다 없어요. 소프트웨어 일부 빼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2,102명인데 여기는 543명밖에 안 뽑아요. 외국어 특기자 위주. 나머지는 다 예체능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인데 학습 전략.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이제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대학별 전형 화정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도. 화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거 보고서 선택 전공에 따라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 전략. 이게 무슨 학습 전략이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제 수능이라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 이제 2학년 과정을 거치고 3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내신을 탄탄하게 다져줘야 수능 성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변에서 가장 강한 학교가 어디죠? 신성고죠. 신성고에서 수학 3등급을 받아주면 수능에서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을 시원하게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 내신은 쉽다고 해서 쉬운 문제, 물론 쉬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은 주요 심화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아마 다 풀리실 거예요, 원장님이. 너 이거 풀어봐. 근데 직전에 가면은 그건 안 풀려요. 직전에 가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신경이 쌓여요. 이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3학년 9월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6개 대학을 써야 되는데 그 6개 대학을 어떤 기준으로 쓸까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6개? 그죠? 실제로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가. 내가 정시에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데 6개를 이렇게 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조건이 되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전략이라는 거는 여기도 써요. 여기도 써요. 여기도 쓰고 여기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건데 이 수능 성적 받기가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우울한 얘기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지금 딱 한 번 봤을 거예요. 1학년 때 봤으니까 6월 달에. 그리고 11월에 봅니다. 내년에도 6월, 11월 봐요. 경기도는 6월하고 11월만 보거든요. 그러면 4번의 시험을 보면서 얘네들이 2학년 과정을 걸쳐 지나가요. 근데 성적표가 이렇게 A4지로 나오죠.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셨나요? 6월 달 거? 근데 그래도 더 착하네요. 갖다줘야 보죠. 일단 A4지를 잘 보시면 뭐 틀렸는지도 다 나오고 과목별 100분위도 다 나와요. 그래서 얘가 국어 전국 100분위 몇, 수학 100분위 몇, 그리고 옆에 보면 조합도 나와요. 국어 수학 넘어서 내 위치가 잘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가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3월달, 4월달 다 비슷해요. 왜? 우리끼리 경쟁을 하니까. 얘네들이 충격을 오는 거는 6월달입니다. 이때부터 재생이 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오나 봤더니 6월달에 작년에는 67,000명, 9월달에 76,000명, 올해는 68,000명, 7만 비슷하죠 패턴이. 67,000명의 재생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67,000명이 이만큼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경쟁 상대가 달라지죠. 경쟁 상대가 달라진다는 거는 내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나는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67,000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100분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막 섞여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아이들이 나 이번에 시험 비슷하게 본 것 같아. 100분위가 떨어져요. 잘 본 것 같아. 근데 제자리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참 신기한 게 재학생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워낙에 재수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웃긴 게 이 재수생들이라는 아이들도 물론 잘하는 애도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재수를 했는데 왜 공부한 시간이 짧으냐? 1년 더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11월에 수능을 보죠. 그죠? 그리고서 바로 다음날부터 난 재수해야지 하고 수능 공부를 하나요? 아니죠. 수시를 써놨으니까 기다립니다. 수시 발표가 나서 안 됐어요. 안 되면 이제 또 정시를 써야겠죠? 또 정시를 썼더니 또 안 됐어요. 근데 추가 모집도 썼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럼 2월 중순, 6월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수해야겠구나. 그래서 3월, 4월, 5월, 3세 달을 공부한 거예요. 자, 11월서부터 2월까지 거의 3달입니다. 3달 동안 아이가 수학 문제를 안 풀면 그 느낌 그대로 3월 달에 똑같이 풀 수 있을까요? 거의 제로 베이스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럼 얘네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면 왜 얘네들이 높냐?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중간고사가 없고 수행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절실하죠. 한 번의 경험이죠.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에서는 평가원이 항상 이상한 짓을 해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새로운 걸 넣어봐야지. 새로운 용어를 막 집어넣습니다. 얘네들은 경험을 해봤고 얘네들은 멘붕이 와요. 딱 한 문제가 막히는 거죠. 그것도 막 11번에서. 그럼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잘 풀다가 거기서 딱 막히면은 이게 패턴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6월달 시험은 얘네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이거 재수생 들어오는 게 중요한 시험이야 막 격려를 해주죠. 부모님들도 이거 중요한 시험이야 막 응원해주죠. 그럼 얘네들은 더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6월달 시험은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멘탈이 강한 아이들은 통장 안 밀려요, 실제로. 근데 9월은 얘기가 달라져요. 9월은 10만 6천 명, 10만 8천 명, 한 10,000명 정도가 또 투입이 돼요. 이 10,000명들은 뭘까요? 왜 늘어났죠? 얘네들이 반수생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반수생들 중에는 약간 좀 태생적으로 좀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연고들이 이미 다니고 있죠? 나는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나는 꼭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애들이 신성고 졸업생인데 서울대 기계공학과 기계였나? 재료공학인가? 합격했어요. 경찰대학도 합격했어요. 그럼 경찰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어디 가야 되냐고. 그래서 네가 경찰청장이 꿈이 아니면 서울대를 가라. 근데 경찰청장이 꿈이었는데 경찰대를 갔더라고요. 경찰대를 가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의대 가서 자기는 의대를 가겠다. 본의 아니게 얘는 삼수를 한 거죠. 학교를 다니다가 했으니까 1년. 작년에 시험 보고 왔는데 국어 2개 틀리고 수학 다 맞고 과학 다 맞고 영어 2등급 나왔어요. 작년에 국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
그 표준 점수가 극상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이 정도 그냥 쓰고 싶은데 써. 그랬더니 다니던 학원에서 상담을 했는데 중앙대 의대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카톨릭이나 성대도 되겠는데 연대 빼고 다 된다. 그래서 카톨릭대 갔어요.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간수생들. 자, 9월달 시험을 보고 나면은 다음 주가 아니면 그 주 말이 그 수시 원서 접수예요.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가채점 결과가지고 원서 접수를 해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지원을 해놓죠. 그리고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13만 명이 됐어요. 재생이 또 늘어났죠. 여기도 아마 여기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제 한 14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재생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그 6월달, 9월달 수능이 다 다른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도 제 학생들도 이렇게 정규분포를 할 거고 재수생들도 이렇게 정규분포를 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은 뭐 크게 막 엎어지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이유가 이 재학생들의 정규분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3월 달에는 재학생들이 45만 6천 명이었어요. 근데 실전에 가니까 39만 9천 명, 5만 6천 명이 사라졌네요. 올해도 39만 8천 명이고 39만 4천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또 5만 명 정도 사라질 겁니다. 애들이 사라져요, 애들이. 고3인데 수능 시험을 안 봐요. 왜 안 봤을까요, 얘네들은? 수시에 합격하는 아이들. 항상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대답이 수시에 합격했을 거라고 하세요. 아주 긍정적이신 거죠? 실제로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수시라는 게 그래요. 6개를 쓰죠? 6개니까 수능 최저가 다 없어야 되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대학이 있어야 얘가 시험을 안 보죠. 그죠? 그리고 그게 딱 자기한테 맞는 대학. 대부분 아이들이 불안해서 봅니다. 수능 후에 발표하는 대학이 더 많아요. 간단해요. 3월달, 6월달, 9월달은 어디서 시험 보죠? 학교에죠. 학교에 가야 돼요. 출석 체크하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엎드려 자요. OMR 카드를 대충 이렇게 막 써가지고 내주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자, 그럼 수능 날은 어떻죠? 학교를 안 가요. 출석 체크가 없어요. 뭐 수험표 같은 거 있으면 할인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 9등급이 아니에요.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9월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11등을 했어요. 잘했죠?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2등급 끝에 딱 걸렸죠? 2달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을 제끼고 10등을 했어요. 그럼 더 잘했죠?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100명이 아니에요. 수능은 100분위로 하는 겁니다. 거기로 위아래로 재생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이 컵지에 걸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이 얘기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시험 있고 6월 시험 있고 9월 시험 있고 이제 11월 수능이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냐?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진짜.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안 하던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럼 이때 성적이 나오겠죠. 이때 성적이 잘 나와야 애가 기가 안 죽고 더 하고 싶어져요. 되게 웃긴 게 애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럼 더 잘 보고 싶어요.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공부하기 싫어요. 슬럼프가 오고 그게 길어지면은 점수가 계속 하락하게 되죠. 근데 이때의 실력이 최고조가 돼야 돼요. 이때의 실력. 이때의 실력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대로 유지를. 실력을 유지하는 거가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실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성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에요. 여기에서 6만 명 들어오고, 여기에서 10만 명 들어오고, 여기에서 13만 명, 5만 명 빠지고. 자기가 그냥 제자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실력이 올라가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수능 최저가 왜 강조를 하냐면, 2등급 2개, 나 2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맞췄었어. 나 2학년 11월에 맞췄었어. 그냥 9월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서 접수할 때.
그게 수능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수학. 우리 아이들은 좀 비판세가 아니라 뭐 미적기하겠죠. 현대관계 확통 미적기하. 그게 가형하고 나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형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3월 달에 19만 2천 명, 6월 달에 6만 7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죠? 5천 명 좀 넘게 늘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과 애들이 5천 명밖에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형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자, 9월 달에 봤더니 7만 1만 명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만 5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 수능 때 5만 명, 6만 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16만 8천 명으로 끝났어요. 올해 제가 예상할 때 1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5만 명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왜 가형을 선택하는 인원은 줄어들까요? 어려워요. 그냥 수학 가형이 어렵습니다. 수학 가형이 어려워서 나형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6월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거든요. 6월달 시험을 본 다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치표를 봐요. 배치표를 봐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봤더니 나형 교차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이면은 확률 통계 교차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확률 통계를 교차를 해가지고 문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계공학을 쓰는 거예요. 화생공을 쓸 수가 있어요. 가천대기야.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대거 이동합니다. 왜? 자기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취업 잘 되는 학과,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6월에서 9월, 매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고3 아이들이 작년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이때 가형은 43%, 나형이 56%, 요 정도 비율을 맞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가형 꽤 많이 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쫄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럼 이때 작년 17만 명이 응시했었을 때 수학 가형의 1등급은 대략 한 10,000명 정도 줬어요. 이때 1등급 받은 애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자, 올해 15만 명이라고 한다면 1등급이 6,000명이거든요. 근데 4%에서 안 끊으니까 1등급이 대략 7,000명 정도 내외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끊어지면 6,000명입니다. 그 6,000명이 나왔던 게 그 수학 만점 1등급 하셨을 때 6,000 몇 명이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7,000명 정도의 1등급이 나온다라고 올해 수능에서 생각을 하면 작년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10,000명 중에 올해 수능에서 1등급을 못 받는 애들은 몇 명이 나오죠? 3,000명은 그냥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3,000명만이 아니죠. 얘네들이 없잖아요. 얘네, 재수생들 중에 1,000명이 있으면 4,000명, 2,000명이 있으면 5,000명.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가형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수능까지 그걸 연결시킬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얘기를 하면 지금 1학년, 2학년 애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상담을 하더라도. 1학년, 2학년에서는 솔직히 상담이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적이 안 돼. 성적 상담이라든지 학업 상담이지 입시 상담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정시가 들어가면 학점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내신 잘 보고 수능 잘 보는 애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이미 이제 얘네들은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태도가 달라요. 1학년, 2학년 애들은 저도 무서워요. 얘기를 하면 잘 안 먹히거든요, 실제로. 근데 3학년 아이들은 이제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거의 학기도 4개 학기 정도가 끝났고,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수능 얘기는 그때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해주면은 이게 금방 빠지잖아요.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연세대학교 설명회가 이제 또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4월달 때 설명회할 때 많이 가거든요. 4월달 설명회할 때 가면은 설명회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영상도 안 올렸었는데 요새는 홈페이지에 가니까 동영상도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과 성적 평균이에요. 작년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평균 점수는 대략 3.29 정도 되고 요 7등급 때 아이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논술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특기자 인문 영어 쪽이죠. 그러면 2.2등급 정도가 이제 대략 평균 점수입니다. 활동 수용과 면접변이 학기행부 종합인데 활동 수용이 1.8입니다. 평균이 내신. 이게 평균이고요. 이 등급이 6등급 때에도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학교가 좋겠죠. 정타에 자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면접형은 이제 이게 1.5일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죠. 점수가.
면접형은 교과 성적을 약간 반영합니다. 그래서 2.5 정도. 정시에도 한 3.37 평균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막 내신이 확 뒤치지는 건 없어요. 이 표를 보더라도 내신 기반으로 해서 수능 성적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전형 대략 2.97이고 특기자 과학은 3.16 여기 영재고 과거가 있어서 좀 낮아요. 그리고 활동 수련과 면접도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과보다 높아요. 1.33, 1.34. 근데 정시 모집이 3.1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의대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논술은 뭐 2.46, 특기자 2점, 활동에서 1.2점 초반이죠. 이제부터는 다. 정시는 수능으로 내신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더 높죠. 그러면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시간이 되실 때 그 관심 있는 학교 설명회를 자주 가시는 게 좋아요. 가시면 자료도 주고 물도 주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오픈하는 게 그 자리에서 오픈하고 홈페이지에서 안 오픈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가서 보는 게 좋고 성적과대로 굉장히 세세하게 내신들이 다 알려줘요. 내신 평균점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밖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능이요? 야. 없는 시간에 집에 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공부하고 이거에
네.